자, 오늘은 레슨 5 Look, Think and Create 보고 생각하고 만들자 라는 제목을 가진 레슨 5를 레슨 5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잠깐 보면은 뭐가 나오죠?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외에 이제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거에서 창의성, creativity, 그리고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들, 그 외에도 다시 다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써서 하는 활동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는 레슨의 첫 페이지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니까 쭉 넘어가서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 제목 Nature,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s라고 해서 자연, 그거는 뭐냐면 위대한 영감이라는 거죠. 뭐의 위대한 영감? of Architects라고 하는데, 자, 이 Architects라는 단어 건축가입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단어가 있죠. Architecture 해서 UR이 뒤에 S는 이제 복수형이니까 들어간다고 치면 Architect에서 UR이가 덧붙는 이 표현은 건축 또는 건축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거 하나 뭐 어렵지 않지만 기억을 하나 해두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Inspiration of Architecture라고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틀리는 경우도 있고, 밑에 만약에 건축가가 주어로 나오는 문장, 여기처럼요 주어로 나오는 문장 같은 경우에 architecture로 요거를 바꾸게 되면은 그거는 틀린 문장이 되니까요. 자, nature is all around us. 자, 요 문장을 하나 처음 딱 들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love is all around us 라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사랑은 우리 주변 도처에 있습니다, 주변 어디에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nature is all around us는, 자, 자연은 is all around us, 모두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It impresses us. 자, 그것은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impress라는 단어를 동사로 써서 인상을 주다 라고 해석은 했지만, 이건 엄연히 따지면 it makes us impressiv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인상 깊은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지고 with its beauty 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impresses 인상을 줍니다. and 그리고 supplies 두 번째 동사 it supplies us, 자,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공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어떤 모든 것이냐? we need to survive 해서,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로 합니까? 투부정사로 들어가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이 무엇인가가 앞에 있는 everything 이 될 것이고, 즉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뀌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it also provides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그것은 또한 provides 제공을 해주는데 몇몇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시 the inspiration. 자, inspiration을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데, 자, inspiration이 뭐죠? 영감을 가지고 제공을 해준다 라는 거는 영감을 공급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영감을 준다. 근데 무엇 하기 위한 영감이냐?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해서, 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다. things, 어떤 물건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영감을 inspiration 가지고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is called biomimicry. 자, 행위, 뭐의 행위냐? of creating things, 자, 어떤 things,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행위는 인데 지우고요. 자, 왜 지웠느냐? based on nature 이 부분은 수식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지운 겁니다. 자, 행위, 어떤 행위냐? 자, 만드는 것의 행위라고 합니다. things를 만드는 것의 행위죠. 그런데 이 만드는 것이 뭐에 기반해서 만드는 것이냐? based on nature, 자연에 기반해서 만들다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create 다음에 things 들어가서 어떤 물건들을 자연에 기반해서 만들다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붙는 거죠. 동명사 만들어주는 ing가, 즉 자연에 기반해서 things, 어떤 물건을 만들다, 만드는 것의 행위는 무엇입니다? is called, 불려진다는 겁니다. 자, biomimicry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 부분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에서 요 밑줄은 create까지만 쳐준 거, based on nature가 수식하는 부분이 create이다, 이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밑에 유사한 단어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call, 띄 있을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네요.
nam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re를 붙여서 rename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call, name, rename 다음에는 목적어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의 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목적격 보호 이 뒤에 이거를 이것이라고 부르다라는 의미로 쓸 때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name도 마찬가지로 명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명명하다라는 거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죠. 이거 4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에 이름을 붙여준다. rename은 재명명하다, 다시 이름을 붙여준 건데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의 이름을 다시 붙여주다. 이렇게 쓰는 이런 단어들,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형식 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오형식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본 적이 있을 텐데 수동태로 바뀔 때 특징이 조금 좀 독특한 특징이 생깁니다. 수동태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뭐로 쓰는 거죠? 목적어를 주어로 빼주고 비동사 다음에 콜을 예시로 들었을 때 콜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 자 남는 단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목적격 보호죠. 이 뒤에다가 뭘 붙여주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였던 것.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자, The act is called biomimicry라는 문장을 만약에 삼형식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삼형식이 아니네. 오형식으로 바꾼다. 이건 수동태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 부르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people로 잡아주고 여기 by 누구에서 주체가 안 나오니까 people 사람들이 call 부릅니다. 자 뭘 부릅니까? The act 그 행위를 뭐로 부릅니까? biomimicry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biomimicry 이렇게 해서요. 즉 여기에 목적어 하나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구조다. 그런데 자 요거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목적격 보호였던 게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be called 목적격 보호라고 하니까는 주어 the act가 be called 불려집니다. biomimicry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아주 짧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his term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 bios, meaning life, and mimesis, meaning imitation. 자, 이 용어는 is derived, 도출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부터 도출됐느냐? From the Greek word bios. 자, 그리스 단어, bios라는 그리스 단어. 근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 meaning life,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bios라는 그리스 단어. 바이올로지 할 때 그 바이오스예요. and 그리고 미메시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가 되겠죠. 근데 어떤 걸 의미하느냐? meaning imitation,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라는 그리스 단어로부터 is derived, 도출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So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look at nature as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 조금 기네요. 잘라보자면 자, architects 건축가들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Who use biomimicry 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biomimicry 그 생체 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architects 건축가들은 look at nature 자연을 바라봅니다. as 무엇으로서 바라봅니까?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로서 즉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공학자로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시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에서 어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공학자로서 그 자연을 바라보느냐 has already come up. 자, come up with라는 표현은 뭐뭇을 떠올리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해답들을 떠올린 거죠. 뭐에 대한 해답이냐? To some of the problems. 자, 문제들 중에 몇몇에 대한 해답들을 떠올리는데 has already come up with 하니까는 이미 떠올린 즉 해답들을 찾아낸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s.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공학자로서 자연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누가?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자, 생체 모방을 사용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그런데 자, 여기서 아직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They now face에서 자, 직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face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목적어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목적어 없습니다. 어디에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대수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이 대를 위쪽에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받는 선행사를 그냥 바로 집어넣어주면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Some of the problems 였으니까 the problems로 바꿀 경우에 they now face the problems.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한 상태죠. 그들이 지금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와. 두 번째 문장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해가지고서는 이미 그 문제들 중에 몇몇에 대한 해답을 떠올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떠올린 그런 공학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같은 문제겠죠. 즉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몇몇에 대한 해답을 come up with 떠올렸다. has already come up with 떠올린 engineer
공학자,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굉장히 성공적인 공학자, as로서 look at nature, 자연을 바라본다. 누가? 바이오미미크라이를 사용하는, 즉 생체 모방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이.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직역을 하면서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체 모방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자연을 이미 여기서 they는 architects 이 복수를 받아줘야 되니까 이미 그 건축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 중에 몇몇에 대한 해답을 이미 떠올린 그런 성공적인 공학자로서 바라본다 라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건축가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바라보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자, they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to learn how they work. 그들은 신중하게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뭐합니다? 연구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식물, 동물 그리고 다른 면인데 자연의 다른 면들을 신중하게 공부를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까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they work how 해서 그것들이 작동하는 the way 방식을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식물과 동물과 자연의 다른 면면들을 they carefully study 그들은 신중하게 연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그들은 have been able to find까지 자 뭐뭐 해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some innovative solutions. 자 몇몇 혁신적인 무엇을? 해결 방법들을 찾아온 거예요. 뭐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이냐?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즉 공학적인 engineering 그리고 architectural 건축적인 그런 도전 아니면 곤경 이렇게 봐도 됩니다. 챌린지를 곤경에 대한 some innovative solutions 몇몇 혁신적인 해결 방법들을 they have been able to find 그들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122페이지입니다. The curving beauty of nature라고 하는데 커브라는 게 곡선으로 가다 뭐 이런 의미를 뜻하니까 자 곡선의로 봅시다. 곡선의 아름다움 뭐에? 자연의 곡선의 아름다움. The Sagrada Familia is an enormous church in Barcelona, Spain.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뭐라는 겁니까? enormous 거대한 church 성당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대한 성당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 Gaudi.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자, 이 앞에 부분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안토니 가우디까지. 자,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은 비행 생략으로 보는 것이 과거분사로 시작할 때는요. 비행 생략으로 보면 조금 해석이 편합니다. 왜? 자, 분사 구문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3과에서였나요? 4과에서였나요?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부사절을 짧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뭐와 뭐가 생략되죠? 접속사와 주어와 시제가 생략이 됩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분사 구문을 보았을 때 이 부사절의 의미, 접사, 주어, 시제가 있는 부사절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접속사, 일단 분사 구문의 접속사는 when을 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답부터 얘기하자면 앞에 분사 구문의 내용과 뒤에 주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접속사는 because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자 디자인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토니 가우디라는 그런 건축가에 의해서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The Church 그 성당이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에서 세상에서 가장 prominent building, prominent 같은 경우는 important와 그리고 famous 두 가지가 합쳐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런 건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뭔데? 안토니 가우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자, 주어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어졌다, 지어진 상태다라고 하니까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안토니 가우디가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드 된 것은 뭐죠? 안토니 가우디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더 철치겠죠.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를 받아주면 되는 거고 시제는 is인데 자 요거는 디자인된 건 과거에 디자인된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과거형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사절로 굳이 바꿔주자면 because the church 다음에 being 생략으로 봤으니까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시제를 was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 Gaudi 이렇게 바꿔주면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 자, 그리고 the Gaudi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in 1883. 자, 건축은 of this remarkable building 이 중요한 건물의 건축은 began 시작되었습니다. in
1882, 1882년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가우디는 took over responsibility, take over, 자, 뭐뭐를 차지하다, 책임을 차지했습니다. 뭐에 대한 책임을 차지했습니까? for its design, 그것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차지했습니다. in 1883, 1883년에.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책임을 차지하다라는 거는 디자인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는 의미, 그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신기한 거는, 자, 건축 자체가 82년에 시작됐고, 1882년, 그리고 가우디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기 시작한 거는 188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건물들을 보면 보통 건축이 디자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에 맞춰서 건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내용만 보자면 건축이 먼저 시작되고 아마 뭐 기초 공사나 이런 걸 했겠죠. 땅 파고 이제 거기 단단하게 다지고 하는 작업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작업을 가우디가 1883년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believe it or not,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나 체크해 놓겠습니다. 믿든지 말든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or not을 떠올리면, 그리고 믿든지 말든지라는 뜻이 believe it or not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든 아니든 이라는 표현을 쓰는 접수가 있죠. whether A or B 해가지고서는 A or not 했을 테고, 근데 누가 믿든지 아니니까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근데 whether you가 생략돼서 believe it or not은 관용적으로 믿든지 말든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믿든지 말든지 그 건물은 is still under construction. 건축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건축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아직도 건축 중인 상태입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882년에 건축을 시작을 했고 1883년부터 디자인을 가우디가 맡아서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건축 중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성당인 것 같습니다. Some people love the Sagrada Familia and others hate it, but nearly everyone is fascinated by its unique design. 자, 몇몇 사람들은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 성당을 사랑했습니다. and 그리고 others hate it,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하고요. but 하지만 nearly everyone, 자, 거의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is fascinated, 자, 매혹당합니다. by its unique design, 그것의 독특한 디자인에 의해서 매혹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고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거고 아름다우면 다 좋아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다 싫어하고 왜 저런 걸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일단 매혹은 당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기괴하게 생긴 이 건물, 멋있는 건물을 보면 좋아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 건물을 이렇게 사진을 딱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왜 있는지는 알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건물입니다. 자, 가우디 believed that all architects should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대절을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었느냐? All architects, 모든 건축가들이 should look to, 자, 보아야 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nature, 자연을 보아야 하는데 뭐를 위해서 자연을 보아야 하느냐? For inspiration, 영감을 위해서 자연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가들이 자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He preferred the curves found in natural objects to the straight lines found in artificial ones. 자, 요 구문도 그냥 파란색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슬쩍 체크해 보겠습니다. He preferred the curves to the straight lines.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잘라서 보면, 자, prefer라는 단어가 보통 어떻게 쓰이는 경우가 있느냐? prefer A to B라고 해서 A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비해서 선호를 하냐? B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한다. 즉 A를 더 좋아한다는 건가요? B를 더 좋아한다는 건가요? A를 더 좋아한다는 거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 curves가 A가 되는 거고, 곡선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the straight lines라고 하니까는 직선들에 비해서 곡선을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곡선이냐? found in natural objects. 자, 자연적인 그런 개체에서 찾아지는 그런 곡선을, 자, 어떤 직선보다 found in artificial ones, artificial 인공적인 이란 뜻이고요. one은 여기에서는 object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로 쓰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즉 인공적인 것들에서 찾아지는 straight line, 직선에 비해서 found in natural objects에서 자연적인 물건에서 찾아지는, 자연적인 개체에서 찾아지는 그런 curves, 곡선들을 he preferred, 그는 선호했다라는 거죠. This preference, 자, 이러한 선호하는 성향은 can be seen, 자,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in 어디에서? all his buildings, 자, 그의 건물들 모두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요? the Sagrada Familia, 자, 얘를 포함해서요. Sagrada Familia를 포함해서요. Many parts of the church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자, 많은 부분은, 자, 그 성당의 많은 부분은 포함을 합니다. incorporate, 포함하다. 무엇을? 이미지와 forms를 포함하는데
어디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온 이미지와 형태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church's spires are topped with spears that resemble fruits. 자, 그 성당의 spire, 첨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나 있는 그런 첨탑. 이 첨탑은 are topped with라고 하는데, 자, 이 top, 꼭대기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어떤 의미냐? 피자 토핑할 때 그 텁이 이 텁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자 토핑이라고 하면 보통 피자 위에 올려져 있는 뭔가를 얘기를 하죠. 즉, spires are topped with라고 하면 올려져서 덮여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무엇으로 올려져 있느냐? with spears, 구체들로 올려져 있습니다. 즉, 구체들이 얘네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구체들이냐? That resemble fruits라고 해서 과일들을 닮다니까 resemble이 닮은 그런 구체들로 올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The church's spires, 그 성당의 첨탑들은요. There are also torches carved into the stone base of columns and spire stairs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s. 자, 거기에는 또한 뭐가 있느냐? 자, 거북이들이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 Carved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s라고 합니다. 즉, 기둥들입니다. 컬럼. 기둥들의 the stone bases라고 하면은 자, 돌로 된 그런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대들보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어떤 기둥 아래에, 이제 우리나라 건물에도 나무 기둥 아래에 돌로 된 뭔가 지지 기반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돌로 된 그냥 기반으로 봅시다. 네, 돌로 된 기반, 기둥들의 그 돌로 된 기반에 뭐 되어 있습니까? carved into, 조각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조각되어 있는 거북이들이 있다는 거죠. 즉, 거북이가 자연이니까 자연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요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프루츠가 위에 있다고 했었죠.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동그란 구체들이 첨탑대 꼭대기에 있다는 거고, and 그리고 spiral stairs라고 하는데, 얘도 there are also spiral stairs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나선형의 계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선형의 계단들이냐?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s라고 해서 해양 생물의 shells, 껍데기들을 닮은 그런 나선형의 계단들. 이게 되겠네요. 자, 소라나 뭐 전복이나 이런 것들 껍데기 안쪽에 그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제 골뱅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영화 같은 데서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부분이고, 여기서 악당 같은 사람들이 여기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걸 한번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내용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라는 성당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건축가에서 디자인되었고, 그가 자연을 상당히 많이 모방을 해서 이 건축의 요소에다가 모방을 해서 적용을 시켜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그리고 각각의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5가죠. 5과의 첫 번째 본문 해설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123페이지부터 나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